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곧 지근시켜서 식당에 조금 늦다고 미리 이야기 좀 해놓으세요. 제가 뭐 12시 안에는 질문이 마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경제교통과에 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보건소는 뭐 예방하고 차단 방역하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주민복지과나 가족지원과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경제교통과는 이제부터 막 본격적으로 막 사업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고생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뭐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여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기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또 딱딱하게 진행할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지 또 여러 가지 또 낭비되는 군비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교통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대중교통 현황 설명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의의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칭찬은 또 나름은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교통과 관련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는 게 많다는 걸 느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으면서 개선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 보조금 우리 관리 조례에 보면요. 군수님은 지방 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거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맞춰서 우리 성실히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교통 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용도를 주로 유류비하고 인건비에 한정해서 그렇게 사용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류비 같은 게 지급이 된단 말이죠, 보조금으로. 그러면 이 유류 매입비가 지금 자료 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12억의 유류 보조금을 가지고 관내 여러 주유소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뭐 버스 회사가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단순하게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만 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쓰여서 해야지 우리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로서는 한 개 주유소에 집중 관리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이용해서 예, 지역의 다른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버스 회사의 수익으로만 이용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유지 운영하는 데는 주유소를 이제 한 곳 내지는 두 곳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집중 관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유소하고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 여러 군데로 좀 분산되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기가 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 예, 보조금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기름을 채워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가장 싼 주유소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한다. 뭐 차익이 많이 난다면 제가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군데 주유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서 그런 일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 낙수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성주군에서 허가한 면허 그다음에 칠곡군에서 허가한 면허를 살펴보면 성주군 노선이 65개, 버스 27대, 칠곡군 노선 23개, 버스 18개가 운영 중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성주와 칠곡을
통합 운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주군에서 면허받은 버스로 칠곡군 노선에도 운영하고 칠곡군 노선에서 면허받은 버스로 성주군 노선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면허는 분명히 성주군 노선으로 면허를 내줬는데 그 면허를 가지고 칠곡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한다. 이게 그러면 허가받은 내용하고 불일치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연접 시군하고 이제 한 회사가 같이 있을 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선들이 연동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부분들 또 원가 계산 이런 게 이제 정확하다면 한계권역으로 강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통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오랜 과정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킨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어떤 틀 속에서 하나씩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운송 원가의 불명확성을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결국은 버스 회사 입장만 우리가 봐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죠? 칠곡군하고 성주군하고 통합 운영하는데 이 버스를 가지고 경일교통이라는 그 회사의 운송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 군 연접된 군을 운행하는 걸 그냥 묵인해 준 거나 다름없죠. 그로 인해가 이 버스 회사에서는 긴 노선을 활용해서 버스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계속 늘려나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뭐 조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운송 원가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두 개 군에 걸쳐 있는 그 운송 원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적자가 났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운영 과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법리를 따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운송 원가 부분이 또 적자가 많다고 이래서 다음 보조금이 더 늘어날 걸 또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그 규정의 이제 위반 여부들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가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면서 이런 노선 부분도 조정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조금이 말이에요. 지금 10년간 지금 지원된 게 175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경일교통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4년 거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내년에 또 2021년도 국도비 보사업 요구 현황에 보면 농촌형 교통 모델 개선 사업으로 4억인데 국비 1억, 군비가 또 3억이 지금 요구가 돼가 있어요. 내년에 또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조금을. 그럼 예. 이런 식으로 경일교통에서는 성주 7곡을 같이 운행하면서 운송가가 불명확하다고, 그다음에 백지 노선을 제외한 재정 보존 및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을 계속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성주군에는 계속 해마다 보조금을 늘려서 경일교통에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을 뭐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과장님, 그 앞에 계장님들도 경일교통의 입장만 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걸 끊어서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서 산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 규모를 맞춰서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맺고 끊지를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전임 뭐 후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선 정부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우리 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 52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하고 약간 맞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가 좀 더 자구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비용이 좀 늘고 안 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가 좀 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투명한 것 관련된 거지 이제 과연
얼마만큼의 적자가 정말 있을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해보면 결코 뭐 많은 낭비가 있고 이런 상황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 52시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하고 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은 좀 그 교통직이라든지 전문직과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그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 전문 어떤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또 뭐 하나의 이때까지 방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일에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한번 풀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이때까지 방치됐던 내용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 백지 노선 교통량 조사할 때 그 재무제표를 우리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재무제표 그 통해서 운송 원가를 혹시 또 한번 계산해 볼 수 없던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재무제표 역시도 이제 통합 관리되니까 이제 분리된 재무제표가 일단 아닌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좀 봤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재무제표 보기 전에 우리 보고서 주신 거에 보면 23개 시구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현황이 나와요. 그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여기 성주군이 보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대당 운송 원가가 높아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 13개가 공개, 10개가 미공개로 되어 있는데 예,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군부 중에 저희 군이 53만 6,735원이 납니다. 1일 대당 원가가. 예, 자, 근데 군위가 40만 4천 원, 성주보다 13만 원 정도가 적어요. 청송이 40만 2천 원, 청도가 45만 원, 예천이 46만 7천 원, 봉화가 45만 6천 원, 울진이 42만 3천 원. 군부 중에는 압도적이고요. 시를 포함하면요. 구미가 47만 원, 문경이 46만 4천 원, 경산이 43만 3천 원, 포항이 유일하게 62만 8천 원. 그 인구가 많은 경주도 50만 천 원. 시보다도 군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운송원가 산정에 이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서 이게 됐는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뭐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용역서에 보면 이제 유류비라든지 직접 인건비, 복리후생비, 뭐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나 차량 보험료, 간접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가 산정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일단 한마디로 참 이게 높다 낮다를 말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군이 일단 전체적으로 좀 높다는 개념에서 원가 산정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재무제표를 아침에 지금 여기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과장님 그 경일교통으로부터 받은 재무제표 맞죠? 이게 안 네. 그래도 주신 걸 제가 잠깐 검토해 보니까 칠곡 성주를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재무제표 뒤에 보니까 분리를 한다고 나름은 해서 성주군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따로 분리해놓은 재무제표 두 개가 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재무제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몇 가지만 봐드릴게요. 이 재무제표가 엉망이에요. 경일교통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는 사실상 장난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매출액이 35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노무비하고 지금급여 인건비가 29억 2,600만 원이에요. 매출액 대비해서 83.3%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과 인건비가 거의 맞먹는데 이 인건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통합 손익계산서. 옛날에만 이제 대차 대조표죠. 통합 손익계산서에는 9,930만 원이 이익이 남는 걸로 돼 있는데 성주로 분리를 합니다. 성주만 따로 분리를 하면 1억 1천만 원이 적자로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져 옵니다. 성주 노선 운영을 해서는 적자가 많이 난다고 이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대차 대조표를 그냥 겨우 그냥 그달기시로 보는 정도지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과장님께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한번 따져 물어보세요.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가 가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오류인데 그 중에 통합 감가상각이 4억 5,500인데 성주분해 감가상각비가 2억 7,300입니다. 정확하게 방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통합 감가상각비의 60%를 성주군의 감가상각으로 넣어놨는 거예요. 어떻게 성주군의 60%를 잡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차량 대수 관련해서 차량 대수하고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차량 대수 인정합시다. 가수금이 나와요. 가수금이 과장님 뭔지 대충 아시죠? 가수금. 이게 통합 재무 상태표에 보면 가수금이 13억 7,500이 있습니다. 가수금이 이제 통상 법인에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 그게 애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명확한 자금으로 이제 매출 누락이나 가상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가수금을 많이 씁니다. 이 가수금은 금액이 적어야 돼요. 가수금이 많은 어떤 법인의 재무제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가수금은 그러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뭐 있다고 칩시다. 그 가수금조차도 정확하게 60% 통합 재무제표 가수금이 13억 7,500인데 성주군 가수금을 8억 2,500으로 잡았어요. 방금 계산기 뚫으니까 정확하게 60%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성주만 따로 원가를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는 장난이 들어갔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세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추정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재무제표 이런 부분도 이제 통합된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경일교통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길에서 아주 작은 일을 논하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담당계장이 뭐 세무사나 좀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 진입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 어떤 제출을 할 때 보면 이제 자기들이 있는 진짜의 어떤 부분들에서 약간의 가공을 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현재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전쟁을 시작하는 데서 이제 초입 부분들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진입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원가 산정은 용역하고 겸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고 다시 전문가를 이쪽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멀리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오늘 뭐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지금까지 그 부분들 좀 미흡했던 부분들 포괄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네. 저도 사실 재무제표를 뭐 꼼꼼하게 다 볼지는 몰라요. 이건 뭐 세무 전문가도 네. 아니고 몇 번의 재무제표를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전문가들하고 네. 한번 만나서 네.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가수금 부분만 가지고 장난을 쳐도 대략 1억 6천이 남아야 될 성주군의 재무제표가 1억 천이 마이너스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재무제표가 제출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감가상각비도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가수금도 꼼꼼하게 한번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8년 19년도 백지 노선의 우리 교통량 조사 용역을 보면요. 운송 수익 부분에 광고 수익금, 이자 수익, 자비익이 미포함되어 있고
운송업과 무관한 접대비, 잡비, 광고 선전비 등이 제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년도 백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가지고 용역이 됐습니까? 원래 이제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래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네. 반영을 해서 예, 용역을 이제 그렇습니다. 시킬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백지 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 보면요. 이용 고객이 이제 0에서 3명인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장님 생각에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노선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노선 정리가 이제 별골 택시가 있다 보니까 자꾸 노선 정리 부분들을 합니다만 이거를 별골 택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노선들을 작지만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별골 택시가 있다 보니까 불합리한 노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 체계를 위해서 별골 택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단계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 백지 노선도 불합리한 노선은 계속해서 뭐 압박을 가해서 지선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농촌형 교통 모델을 대입해서 그런 부분들 비용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 상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운송원가 비공개하고 불명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역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단일 요금제를 위해서 용역도 했고 해서 거의 뭐 그쪽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또 회사하고 절충할 부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단일 요금 용역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압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끌려가지 마시고 과장님 예. 지금 이번에 지금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좀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돼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저희가 지금 보조금 예산 심사할 때마다 과장님 힘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주민들 얘기도 있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도 예. 한 번도 보조금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라는 그걸 담보로 버스 회사에서 어쩌면 계속 벌리는 이 보조금 지원을 한도도 없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한번 하실 때 보니까 버스 예. 노선은 경일교통의 소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직영 부분들 또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원가의 어떤 공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선 불합리한 노선 조정의 문제 또 뭐 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을 대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호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노선 조정 문제도 100% 그쪽에 있지만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100%가 아니라 유동적일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이제 나 도저히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노선 매입이라든지 또 배타적으로 자기 권한이지만 자기가 항복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그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영버스의 직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셨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언론에도 이게 뭐 신안군, 정성군 이런 거에는 공영버스를 이제 직영한다라는 그런 언론이 있어서 이제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 군에도 이게 공영버스 직영을 한번 하려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예, 우선에는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이제 보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이제 공령이라든지 통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뭐 교통과 관련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장기 건설을 통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전문직이 들어오는 문제 좀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례 제정이나 이제 아까도 말해 계속 제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조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이 잦은 이제 자리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만들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또 나름 또 우리 교통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한 매듭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도 그 뭐 예,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좀 열심히 하시려다가 이게 지금 진행을 못 하시고 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우리 19년도 예산 6억이 지금 이월돼가 있고 20년도 예산 또 4억이 또 있어요. 이걸 지금 예, 추진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한테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는 부분들인데, 뭐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가 좀 손실을 보면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개 모집, 회계 정산 분리, 뭐 보조금 통제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자기 노선에 살을 떼가지고 별도의 노선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만 되고 얻는 거는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얄팍한 생각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경일교통의 적극적인 대처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우리가 일부 노선은 우리가 직영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충돌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경일교통이 적극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 해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이 지금 2018년도부터 저희가 전국에 82개 군으로 지금 확대 개편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또 국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농업 분야의 대표 국정 과제로 추진될 만큼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모델이 제시되어서 82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주군에도 네,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이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별골 택시도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백지 노선에 한 명도 안 타는 이런 노선을 계속 놔둘 게 아니고 이런 농촌형 교통 모델을 만들어서 경일교통한테 뭐 진짜 타협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타협을 보셔가지고 이게 돼야지 이게 성주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보조금을 또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고 읍내 장보러 오려고 1시간, 2시간씩 그냥 그 버스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면서 성주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련면 송계리에서 성주읍으로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짐짝 실리듯이 온 면을 다 돌아다니다가 성주로 오는 그런 불합리한 노선인데 국민들한테 교통복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노선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지금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고 있는 관광버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놀고 있는 관광버스도 많은데 이런 버스들을 활용해서 우리 또 농촌형 교통 모델에 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뭐 그건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경일교통의 제도권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년 저희가 유가 보조금, 뭐 비수익 노선 지원금,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그 경일교통에 나가는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면 그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좀 의욕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운송 원가를 가지고 계속 저희 군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지만 또 국민들이 의회와 행정부에 신뢰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그 정말 제대로 된 농촌행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울러 가지고 그 우리 운송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공영제로의 전환도 뭐 하나가 대안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거시적인 안목으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뭐 시간이 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예, 어차피 또 제 질문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부족했던 질문이나 또 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직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다들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나름의 질문을 모아서 지금 드리는 부분이고 또 부족한 또 질문은 또 나머지 의원님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슬기롭게 잘 풀어가도록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질의는 도의원님 질의는 다 끝났죠? 예, 그러면